안녕하세요, 가치함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장 막판 1시간 전쯤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살짝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0.5% 하락과 함께 글로벌 시장 대비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오늘은 1% 이상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차전지 관련주였어요. LG엔솔이 7%,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5%, 그리고 삼성 SDI도 6%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자동차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 반대로 그나마 선방했던 업종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그나마 선방을 했었죠. 그리고 금융주의 흐름은 좋았고요. 또 바이오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에 급락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제약바이오, 또 미용기기, 화장품 관련주, 이쪽이 나름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의 1000억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었고, 또 반대로 코스닥은 600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이 크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이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한 차례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개인들의 물량도 많이 나왔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6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반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여기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LIG넥스원, 산일전기. 오늘은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밑에 3개 종목 있죠? 다 방산 관련주예요. 그리고 기관은 KB금융,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지주,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1증시를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1.4% 급등이 나왔고 S&P 500도 1.2%, 또 다우지수도 1%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1.7%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2.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대만 증시도 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보합이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국내 증시를 보면 오늘도 유일하게 뒷걸음질을 하고 있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2%, 또 코스닥은 마이너스 1.8% 급락과 함께 완전히 글로벌 증시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많은 업종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LG엔솔,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모두 지금 현재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 내에서도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이 9% 급락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또 LNF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이 비교적 더 많이 빠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상위 업종들, 코스피는 주로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라든지 또 일본 증시, 아시아권의 시장에 비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상위권에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의 급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관련주가 왜 빠지냐면 아직 대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계속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련주들 있죠? 가상자산, SMR, 또 우크라이나 종전 재건 관련주들, 그쪽이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은 지금 6% 이상의 급등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15%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SMR 관련 대장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2.7%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현대 에버다임도 10%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시장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점치고 있고, 그게 관련주들의 주가의 변동으로서
지금 시장이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국내 시장은 다른 대만 증시라든지 일본 시장,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 코스닥 상위 업종의 2차원직 관련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리스 관련주가 지금 급락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크게 끌어내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단순하게 본다면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은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딱히 좋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오늘은 하이닉스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날의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미국 시장 내에서 시총 1위를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반도체 관련주도 많이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던 하루였었고, 그렇지만 아직 대선 결과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합주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완전히 누가 당선되었는지 그건 오늘 밤이라든지 내일 아침쯤에 그쯤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오늘 급락이 나온 종목이라면 내일 대선 결과 발표와 함께 한 차례 또 급락이 나왔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급락한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너무 그렇게 단정지어 보진 마시고요. 분명히 해리스 관련주들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방 지지 테스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테스트가 끝나고 언제쯤에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모색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관련주가 오늘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저는 솔직히 물음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도 반대의 관점으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선이 끝난다면 어떤 업종이든지 그 변동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저는 오늘 급락이 나온 업종들 있죠. 대체적으로 2차원직 관련주들, 그쪽의 역발상 투자로서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중의 수급 변화를 살펴봐도 기관과 외국인의 큰 매도 물량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차트 흐름은 굉장히 어지럽지만 지금 촬영 시점에 1시 반을 기준으로 보세요. 외국인은 마이너스 1200억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소폭의 순매수가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만 떼어서 살펴볼게요. 검은색 지수가 한 차례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 보통 코스피 지수에 급락이 나온다면 보편적인 경우라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줄어들고 오히려 개인의 매수세가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 보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오히려 지수의 급락이 나올 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외국인은 조용했었죠. 그리고 기관은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중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적극적인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는 그때는 외국인의 투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많이 빠졌는데,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이게 온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개인들의 공포심에 의한 매도 물량도 크게 나왔을 것이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이 끝난다면 어떤 업종이든 간에 그 변동성은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급락이 나오는 2차원직 관련주 있잖아요. 역발상 투자 관점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저점 테스트를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공포심에 의한 투매,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보시고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이번 주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금요일 새벽에는 FMC의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만 시장을 조금 더 관망을 해보시면서 어떤 업종을 앞으로 투자할지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관찰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어제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권 내 시장에서도 일본이라든지 대만 시장까지 모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 시장만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2차원직 관련주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 물량도 크게 나왔던 만큼 조금 더 확실한 수급은 목요일과 금요일을 살펴보면서 스스로 나만의 기준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